그러니까 타격을 늘 혼자서 이렇게 거기서 다 받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해요. 여자분이니까 네. 또 네. 어떤 가슴에 여자분들께 어떤 와닿는 게 감성이 또 통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뭔가 왜 너는 성격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그런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막 나를 막 괴롭히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탔는데 김포에서 하네다로 갈 때는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저를 컨트롤 못하고 특히나 나라는 인간을 싫어하면서 억지로 끌고 다니면서 채찍질하면서 다닐 때였어요. 이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떨어지면 모든 게 끝날 거다. 포기하지 못하는 내 인생도 끝날 거고 그냥 마음 아파하다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증이 참 오래 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일본에서 이제 침대 딱 하나 들어가는 방에 이렇게 누워서 녹화 끝나고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지진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확 흔들리는데 그냥 푹 꺼져라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항상 성격이 밝고 남자애 같고 와일드하고 내가 주도하고 열심히 살고 이랬던 내가 36, 37에 이런 생각을 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죽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택한 게 이제 심리학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책도 안 읽었던 거죠. 관심도 없었고. 그때 이제 우리가 막 흔히 읽었던 시크릿, 뭐 이거는 콘더시의 위대한 하루, 뭐 이런 책들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죽으려고 결심을 하는 네가 있어.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길을 한번 선택해보자. 라고 해서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그때 70권 정도 책을 읽었어요. 살고 싶어서.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강연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강연을 한 3년에서 4년 정도 그래요? 꾸준히 이제 했어요. 어떤 때는 10,000명대 조혜련 1명 대구에서 그 강연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걸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방송을 하는 느낌과 또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200명이 다 듣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제가 강연장에 딱 들어가서 저를 볼 때는 조혜련 왔다 재밌겠다 이렇게 하시다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8명 정도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봤어요. 1시간 반을 저한테 집중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제가 이야기를 끝냈을 때 나도 도전해봐야겠다라는 그 에너지를 느꼈어요.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그 생각을 했죠. 웃음을 주는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200명은 다는 아니지만 그 8명이 내 이야기를 듣고 뭔가를 도전할 수 있다면 이것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일이다. 에너지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 다음부터 계속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강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정말 그렇게 강연의 재미에 푹 빠지시다 보면 나중에 예능계로 확 가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막 돼요. 사실은 탤런트 병 걸리듯이 한번 강연병이 걸려갖고 막 김재동 씨도 한번 느꼈던 병일 거예요. 쇼 예능보다는 이제는 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기가 왔어요. 저도. 저는 조금 달라요. 그래요? 저는 예능이 워낙 안 돼서. 에이. 근데 근데 그런 또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예능인으로서는 웃음도 주면서 그 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방송할 때 진짜 열심히 방송하고 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제가 도움이 된다면 또 에너지를 전해주는 일을 하면서 두루두루 다 하려고요. 아나까나 2탄도 하고 그럴 거예요. 농담이고요. 그렇게 자꾸 충격받지 마요. 7개월 만에 다시 방송 복귀했잖아요. 네. 주위에서 얘기 쭉 들어보니까 방송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러대요. 내가 그런 거예요. 뒤에 다 왜 그런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 우리
연예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개편의 이경규 씨는 무슨 프로를 들어가고 박미선 언니는 예를 들어 이런 MC 이런 걸 하는데 나는 뭘 하지? 그 언니 뭐 한대? 봉선이는 그 프로 계속 한대? 이러면서 계속 견제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